혹시 요즘 들어 예전보다 화가 잘 참아지지 않거나 별것도 아닌 일에 눈물이 왈칵 쏟아진 적 없으신가요? 먹더니 사람이 변했다거나 성격 참 괴팍해졌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 상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감정 기복이 내 성격 탓이 아니라 뇌의 노화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큰 위안을 얻으실 겁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게 되면 남은 인생이 훨씬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심리 정보를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 너그러워진다고들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사소한 말 한마디에 섭섭하고 자식들이나 배우자에게 버럭 화부터 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고 나면 밤에 누워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며 잠을 못 이루기도 하죠. 내가 성격이 나빠졌나? 곱게 늙어야 하는데 왜 이럴까? 고민하며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의 인격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마 바로 뒤에 있는 전두엽이라는 뇌부위가 나이를 먹으며 조금씩 작아지고 기운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의 전두엽은 감정을 조절하고 억제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며 이 브레이크가 낡고 마모되다 보니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고 감정이 툭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까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세로토닌이 풍부해서 웬만한 일은 웃어넘길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창고가 비어가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신체적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전두엽 노화와 세로토닌 고갈이 우리 삶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낡은 브레이크를 다시 고치고 마음의 창고를 채울 수 있는지 아주 쉽게 알아볼 것입니다. 내 몸의 변화를 아는 것이 행복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마 바로 뒤에 있는 전두엽, 이 부분이 우리 몸의 사령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과 생각을 지휘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전두엽은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도 노화가 가장 빨리 찾아오는 곳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40살이 넘으면서부터 전두엽의 부피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전두엽이 작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바로 참을성이 줄어드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도 허허 웃으며 넘기거나 속으로 꾹 누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전두엽이라는 브레이크가 튼튼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 이 브레이크가 헐거워지면 내 머릿속에 떠오른 감정이 필터링 없이 그대로 입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언제 그랬어? 하고 버럭 소리를 지르거나 별것 아닌 손주의 장난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주변에서는 나이 먹더니 고집만 세졌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이 나빠진 게 아니라 뇌의 제어 장치가 조금 낡은 것뿐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윤활유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고갈입니다. 세로토닌은 우리를 평온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물질인데 노년기에 접어들면 이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우선 작은 일에도 쉽게 서운해집니다. 자식들이 바빠서 전화 한 통 못하면 나를 무시하나 싶어 밤잠을 설치고 길가에 피어있는 꽃만 봐도 갑자기 눈물이 핑 돕니다. 이런 증상을 두고 많은 분이 갱년기인가? 혹은 내가 우울증에 걸렸나? 하며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에서 오는 신호입니다. 마치 자동차 연료가 떨어지면 경고등이 켜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연료를 좀 채워주세요 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몰아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전두엽의 노화는 더 빨라지고 세로토닌은 더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만성적인 무기력증이나 심한 감정 기복으로 이어져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망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 방법도 찾아야겠죠? 우리 뇌는 다행히도 쓰면 쓸수록 단련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 부피는 조금 줄었을지 몰라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다시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낡은 브레이크를 고치고 행복 호르몬을 다시 채울 수 있을까요? 거창한 운동이나 값비싼 보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우리 뇌는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방법은 바로 햇볕 쬐며 걷기입니다.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연료는 바로 햇빛입니다. 낮에 20분에서 30분 정도만 가볍게 산책을 해도 뇌 안의 행복 호르몬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에 집중하며
리듬감 있게 걸어보세요. 이 리듬감 있는 운동 자체가 전두엽을 자극해 기분을 안정시켜줍니다. 두 번째는 꼭꼭 씹어먹는 습관입니다. 음식을 씹는 행위는 뇌를 깨우는 아주 좋은 자극제입니다. 턱을 움직여 음식을 씹을 때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고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또한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콩, 두부, 달걀, 견과류, 우유 같은 음식들이 우리 마음의 창고를 채워주는 보약이 됩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매일 먹는 식단에서 이런 재료를 한두 가지씩 더해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이 욱하고 올라올 때 딱 6초만 기다리는 연습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 우리 뇌의 감정 조절 장치는 잠시 마비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뇌의 브레이크인 전두엽이 다시 작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딱 6초입니다. 화가 날 때 바로 말을 내뱉지 말고 마음속으로 숫자를 6가지만 천천히 세어보세요. 6초가 지나면 마법처럼 감정의 불길이 조금은 가라앉고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이성적인 생각이 돌아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두엽을 젊게 유지하려면 새로운 것을 접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익숙한 것만 찾게 되죠. 가던 길로만 가고 늘 보던 TV 프로그램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은 전두엽을 잠들게 만듭니다. 오늘부터는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을 가보거나 안 써본 손으로 양치를 해보거나 새로운 요리법을 배워보는 등 아주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아직 내가 할 일이 있구나 하며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일상 속의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헐거워졌던 감정의 브레이크가 다시 단단해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귀찮을 수 있지만 내 뇌를 돌보는 일이 곧 내 남은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고독이라는 녀석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그 가슴 한구석에 뻥 뚫린 듯한 허전함, 바로 고독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이 나이 들면 다 외로운 거지라며 체념하곤 하십니다.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고독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뇌를 공격하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사람은 본래 사회적인 동물이라 타인과 연결되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고 느끼면 우리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이때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뿜어져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이 호르몬은 우리가 앞서 말한 감정 조절 장치인 전두엽을 공격합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전두엽의 기능은 더 빠르게 약해지고 그러면 사소한 일에도 더 서운해지고 화가 잘 참아지지 않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나만 혼자 남겨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 뇌는 실제로 물리적인 통증을 느낄 때와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뇌가 아픈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타인과의 따뜻한 대화 한마디, 누군가와 나누는 짧은 눈맞춤만으로도 우리 뇌는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중화시키고 전두엽의 노화를 막아주는 아주 훌륭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거창한 모임에 나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장에서 상인과 나누는 가벼운 인사, 오랜 친구에게 먼저 건네는 안부 전화 한 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라는 말 한마디가 내 뇌에는 최고의 영양제가 됩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전두엽은 다시 힘을 얻고 세로토닌 창고는 다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노년의 심리적 어려움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몸이 늙어가듯 뇌도 조금씩 지쳐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지친 뇌를 우리가 어떻게 다독여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내 뇌의 특성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나 자신을 탓하며 서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인생의 후반전을 더 품위 있고 평온하게 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셨습니다. 내 감정의 주인이 되어 전두엽을 건강하게 지키고 부족한 호르몬을 채워가는 즐거움을 누리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행동 하나를 제안해 드리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왜 서러운 마음이 자꾸 드는지, 왜 화가 예전처럼 잘 참아지지 않는지에 대해 뇌과학적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갑자기 나빠진 것도 인격이 모자란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저 우리 뇌의 사령탑인 전두엽이 세월의 무게에 조금 지쳤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던 세로토닌 창고가 잠시 비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거울 속의 나를 보며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 전두엽아. 내가 앞으로 더 잘 돌봐줄게. 이 말 한마디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 뇌에는 아주 강력한 긍정의 신호를 보냅니다. 내가 나를 먼저 이해하고 보듬어줄 때 비로소 우리 뇌는 안정을 찾고
다시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낼 준비를 시작합니다. 자,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보신 후 실천해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행동 하나를 제안해 드립니다. 이 영상을 끄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고 밖을 한번 내다보세요. 그리고 크게 심호흡을 3번만 해보시는 겁니다. 신선한 공기가 허파 깊숙이 들어가고 뇌에 맑은 산소가 공급되는 그 짧은 순간에도 우리 전두엽은 다시 활기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 시간에는 평소보다 딱 10번만 더 음식을 꼭꼭 씹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다시 젊게 만들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보약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깊이를 더해가는 성숙의 과정입니다. 내 몸과 마음의 변화를 정확히 알고 대처한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그 어느 때보다 우아하고 빛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잊지 마시고 일상 속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답답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렸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귀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유독 마음이 힘들어 보이는 친구나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뇌에도 행복의 씨앗을 심어드리는 아주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뇌로 읽는 마음 심리는 항상 여러분의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